지역에 있는 당원들은 거의 저를 모르면 간첩이 아닐까요? 도대체 몇 명이나 입당시킨 건가요? 입당 운동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16명, 그 전에 3명인가 4명 해서 한 20명 정도.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 숫자가 헷갈립니다. 약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96년도부터 해서 만 25년 했습니다. 윤리서 꽃바위 가는 1401번 좌석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접니다. 울산 동구 방어분에 직책은 고문입니다. 제가 고문을 아주 잘합니다. 이상식입니다. 쉬는 날에는 뭐 텃밭 가꾸고 이런 거 많이 하신다는 것 같은데 예. 땅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저 개인 땅은 없습니다. 개인 땅은 없고 누가 주니까 뭐 텃밭 수준의 농작물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뭐 맛있는 거 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집사람 몫이더라고요. 저는 이 삽질만 열심히 해놓으면은 수확은 거의 집사람이 하는데 뭐 여러 사람끼리 나눠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당하신 분들은 같이 일하시는 버스 기사님들이신가요? 그렇죠. 뭐 우리 노동조합의 지부장도 계시고 조합원들을 위주로 사업을 해서 이번에 많은 당원을 가입시켰어요. 지금 입당하신 분들만 해도 분해를 한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가입의 목적을 두고 과정에서 뭐 분해가 결성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저는 꾸준히 만날 것이고. 동구에는 뭐 김종원 의원님 그 입당운동 하는데 좀 도움이 되던가요? 김종원 의원님이 저희 학생지회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의 시내버스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뭐 지역 행사라든지 또 간부 모임 이런 걸 꾸준히 해오셨고, 이번 입당 운동을 하면서 몇몇은 김종원 의원님 지인 찬스를 써서 또 몇 분이 또 가입을 하게 되었죠. 김종원 의원님 찬스 대단합니다. 많이 썼습니다. 어렵지 않았나요? 쉽진 않았지요.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정은 의원님 찬스도 썼고 평소에 술도 가끔 한 잔씩 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꾸준히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가입시킨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입당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방어분해인가? 그 분해 네. 자체가 전체로 같이 많이 분해가 이렇게 아주 옛날에 통합진보당 때는 최강 분해였습니다. 뭐 시당에서도 상금도 받은 적도 있고 어떤 뭐 분해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고 아주 많은 도움은 되었죠. 하고 끝으로 당이나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같은 게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민주노동당,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민중당, 진보당을 거쳐오면서 뭐 분열과 배신도 많이 이래 해온 걸 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 사실 저도 많은 고민이 되었지만은 뭐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 당원으로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끝까지 가서 진보 정치의 정치 세력화에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76주년 남북 북미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자주평화를 위한 1만 단체 선언을 진행합니다. 2021년 8월 한반도 정세가 긴장될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의 자주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선언운동입니다. 진보당은 특히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선언을 함으로써 진보당의 자주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경쟁, 무기 증강을 즉각 멈추고 코로나 민생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평등한 한미관계, 줏대 있는 한일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1만 단체 선언과 10만 행동 온라인 촛불에 함께해주세요. 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먼저 카드 뉴스를 토론하거나 민주노총 영상을 시청합니다. 10만 단체 선언을 낭독한 후에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개인별로 10만 인증샷 사진도 찍어주세요.
사진을 진보당 소통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연일 뉴스만 틀면 벌써부터 여야 대통령 후보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여야의 유력한 대선 후보 사이에서 우리 진보당은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방석수 울산시당위원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지금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대통령 선거를 보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이라는 엄청난 사회 변화에 열망을 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를 1년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구 기득권 세력이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민들의 삶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고 더 심화되는 불평등 사회.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과연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출마를 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대선 후보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진보당이 더 어려워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보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구상과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이 다시 되냐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촛불혁명을 거치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당당하지 못한 나라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는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당이 그 주장을 해야 되죠. 그것이 진보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후보가 있어야 진보당의 주장을 펼칠 수 있고 진보당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후보가 없다면 우리는 구경꾼이 돼서 이재명이 맞냐, 윤석열 주장이 맞냐만 평가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과감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당장 집권 못하더라도 좀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책과 비전에 대한 어떤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10일 정책당대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집권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1년 가까이 치열한 토론을 해오고 있는 중이고 7월 중앙위에서 1차 보고가 되고 9월 정책당대회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9월 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9월 12일 정책당대회에서 정책과 비전을 확정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진보당이 내년 대선 시기에 담대한 대안과 정책의 구상이 드러나게 될 것 같고 진보당이 이후 가야 될 집권의 기본 방향, 틀 이런 것이 제시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정책당대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당이니까 후보를 내는 건 당연한 것 같긴 한데요. 득표를 많이 못하게 되면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하는 당원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걱정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득표를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과감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합니다. 설사 대선에서 지지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을 이런 것을 통해서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후보가 없으면 거대 정당 중심의 대선판이 휩쓸리게 되고 이 분위기가 지방선거로 그대로 이어지면 우리는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펼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진보당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할 수 있는 발판, 명분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대선을 통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진보당이 지금부터 대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보당의 힘을 키우고 노동자와 주민의 힘을 키워서 집권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비전이자 확고한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당적인 입당운동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 주민과 노동자를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자는 주민대회 직접 정치운동을 힘차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선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당이 지난 22여 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진보당의 길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보당을 키워서 집권해야 된다는 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보당을 키우고 가꾼 우리 당원들의 기계고 또 용기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 더욱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 잘 보셨죠? 7월 분회 토론 주제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진보당은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소감과 함께 대선에 대한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가족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게 바빴던 우리는 2년에 한 번 투표나 할 뿐 우리의 권리를 정치권에 맡겨만 두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삶, 불공정하고 부정부패 가득한 세상에 화가 나도 정치는 저들만의 잔치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결정합시다. 2021 주민대회 함께하기 참 쉽습니다. 하나, 주민 요구안을 함께 만듭시다. 6월에서 7월 주민 요구안을 받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작은 소모임, 회의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요구안을 만드셔도 됩니다. 둘, 정책 중요도 우선순위를 우리가 결정합시다. 8월에서 9월 주민투표를 진행합니다. 모아진 주민 요구안에서 무엇에 예산을 더 집중할지, 어떤 것을 더 우선 해결해야 할지 투표합니다. 꼭 투표해서 힘을 모읍시다. 셋, 우리의 요구를 현실화시켜 나갑시다. 9월에서 10월 울산 구군별 주민대회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주변 지인들과 함께 소모임 단위로 참여하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투표로 결정된 주민들의 요구를 구청장, 군수, 시장, 정부에 전달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2021 주민대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힘을 모아냅시다. 정치의 주인, 가장 힘센 주민들이 직접 정치를 시작합시다. 2021 주민대회